네, 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안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있죠. 바로 AI 소프트웨어 쪽이고 지난주에는 목요일이었나요? 지난주에도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ETF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개별 종목들을 또 오늘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 AI 소프트웨어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최근에는 AI 보안 관련한 종목군들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좀 뭐 일부 다른 쪽들을 담당하는 뭐 종목들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좀 세분화돼 있는 그런 종목들 각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얼만큼의 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또 필요한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좀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좀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은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AI 에이전트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가 뭔지 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가지고 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세일즈포스라던가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하면 굉장히 작지만 상대적으로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에이전트가 뭔지 알기 전에 이 범용 인공지능이죠. AGI 이라는 것도 오픈 AI가 이 AGI의 어떤 단계를 5개로 좀 분류를 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에이전트는 3단계에 위치를 하고 있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5단계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나뉘는데 이 숫자가 커질수록 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고도화된 그런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챗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어 대화를 수행하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I가 요쪽에 해당하는 자연어 대화 정도 수행하고 있는 AI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챗 GPT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2단계로는 추론자라고 해가지고 고도의 추론 능력을 갖춘 AI,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도 자체적으로 연산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한 그런 게 이제 2단계 추론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단계가 에이전트,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에이전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없어도 됩니다. 사용자의 지시 없이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고 누군가가 조작하지 않고 누군가가 좀 명령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AI가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이고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주어진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환경을 자기가 인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센서라던가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AI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눈처럼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센서라던가 카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는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 눈뿐만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마이크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판단 같은 경우에는 AI 모델이 데이터를 좀 분석하고 그리고 최선의 행동을 좀 선택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동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전에 인지하고 그리고 계산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수행하는 그런 형태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에이전트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I 에이전트의 예시는 예를 들면은
이제 챗봇도 여기 포함이 되긴 해요. 네, 챗봇도 마찬가지로 가장 좀 적절한 답변을 찾아주는 거. 네, 요것도 여기에 일부 좀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자율주행 차량이라던가 얘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인간이 개입해서 이걸 판단을 내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 상황을 스스로 좀 인식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AI가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율주행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음성 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에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이제 AI 관련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하고 갔는데 그 중에서 AI 디바이스의 가장 핵심이 음성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갔었죠. 네, 그러면서 뭐 최근에는 셀바스 AI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서 좀 주목을 받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어쨌든 사용자가 이야기하는 그 명령을 듣고 그리고 알람을 뭐 설정하거나 정보 제공하고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뭐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금융 AI라던가 이런 것들, 뭐 주식시장 분석하고 자동으로 트레이딩 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들, 네, 이런 것들도 금융 AI 여기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사람과 같은 이름부터가 에이전트잖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네,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AI 에이전트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4단계부터는 혁신자, 조직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가장 좀 그래도 고도화된 단계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깝게 있는 단계가 에이전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이전트 관련한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 거고 AI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에이전트는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라는 거는 항상 두 개로 좀 구분이 되는데 학습하고 추론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훈련이라고도 하고 학습이라고도 하는데 이 학습과 훈련으로 두 개가 구분이 되고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AI가 우리 시장에 엄청난 좀 큰 물결이었었고 시장을 거의 주도하는 그런 어떤 산업이었었는데 그 산업은 거의 훈련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일단은 쌓아야 이 데이터를 훈련시킬 수가 있잖아요. 학습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메모리라던가 연산 능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AI 인프라를 쌓는 데 필요한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GPU, AI 가속기 그리고 뭐 HBM이나 네트워킹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여기서 GPU를 만드는 AI 가속기를 만드는 기업이었고 뭐 TSMC라던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뭐 HBM을 만드는 네, 이런 기업들도 다 여기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뭐 2년 새 엄청난 규모의 성장을 이뤄냈고 지금도 굉장히 잘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오픈 AI의 GPT, 구글의 제미나이, 엔스로픽의 클라우드, 메타의 라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또 언어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규모 대형 기업들, 이 M7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이 AI 인프라를 계속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올해 이 캐펙스 투자 규모 자체를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네, 그런 좀 예고를 했습니다.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에 대한 시장의 고민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더 많은 수요가 많아지니까 방대한 양의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대규모로 AI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딱 지난주 제가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단계표를 좀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이런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학습에서 그러니까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좀 과도기에 있는 시점이고 열심히 AI 인프라 투자하고 그럼 그 다음 이제 그 시점이 된 거죠. 시장에서는 그걸 인식하는 시점이 된 거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씩 수급이 이동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촉발시킨 게 딥시크라는 중국의 AI 언어 모델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AI 모델이 AI 서비스로 연결이 되는데 오픈 AI GPT는 챗 GPT 그리고 구글은 뭐 이제 GPT에서도 소라 내놨고 오픈 AI가 소라를 내놨고 뭐
퍼플렉시티라던가 팔란티어의 AIP 이런 AI 서비스들이 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죠. 뭐 명령어는 뭐 이런 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 있고 그러면서 결과는 이렇게 좀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AI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추론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AI 캐파의 수요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학습이라는 AI 인프라만이 AI 캐파의 수요처로 시장에서는 인식이 됐었는데 이제 새로운 추론의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젠슨 황 CEO가 이번에 얘기한 걸 보면은 최근에 엔비디아 매출의 40%가 추론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연초에 한 10에서 20%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전망보다 훨씬 더 거의 2배 이상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거죠. 그만큼 추론에서 차지하는 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수석 AI 연구원이 얘기를 한 게 이 O1이라는 GPT의 O1이 등장한 이후로 컴퓨팅 리소스 배분이나 학습 90%에서 이제 추론 90%로 급격하게 변화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학습이 차지하던 비중을 대부분 다 추론이 이제 가져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업데이트 반복에 따른 추론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서 가격 인하가 이뤄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 가능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AI 추론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였었잖아요. 지금 요 그래프 그리고 요 표를 좀 보시면은 2023년도부터 2030년까지 이 추론 칩 시장 규모를 좀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칩, AI 추론칩의 이 시장 규모가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58억 달러였었대요. 근데 2030년 기준으로 보니까 906억 달러까지 성장을 하게 될 거다라고 전망치가 좀 나왔습니다. 요거는 연평균으로 계산을 하면은 매년 20% 이상씩, 22.6%씩 상승하게 되는 수치고요. 뭐 요거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더 큰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시장 규모가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 규모가 확대를 하니까 결국에는 뭐로 이어지게 된다? 비용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빅테크 기업들, 이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만 좀 접근할 수 있었던 게 AI 시장이었었는데 이제 점점 비용이 낮춰지고 비용이 점점점 싸지고 오픈소스로 이뤄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에는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밀렸었던 기업들이 같이 좀 동참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좀 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비용이 점차 이제 하락하게 되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뭐 LLM 모델의 비용이 점차 싸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건데 LLM의 어떤 비용의 급격한 하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MMLU라고 있고 MMLU가 있고 이게 42 이상이 있고 83 이상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의 차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MMLU라고 하면은 이제 MMLU 점수가 최소 기준 이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MLU가 AI 모델로 봤을 때 어떤 좀 다양한 학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법률도 있을 거고, 뭐 역사도 있을 거고, 과학도 있을 거고, 금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들에서 지식이라던가 추론 능력을 좀 평가하는 어떤 기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 지표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이제 똑똑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낮다라고 하는 거는 덜 똑똑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AI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 최소한의 MMLU가 42 이상인 애들의 어떤 가격 하락 속도 그리고 83 이상인 애들의 가격 하락 속도를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저렴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비싼 모델인데 보시다시피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 계단식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거 지금 그래프상으로 확인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LLM의 급격한 비용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GPT-3
가 가장 높은 가격이었었고 이게 $60 정도 되는 가격이었었는데 이게 점차 뭐 2, 3년이 필요한 기간이 아닙니다.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또 툭 떨어지고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고 또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또 툭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점점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0 정도였었는데 지금 2024년도 중반까지 온 걸 보니까 라마의 3.2 모델이 지금 3.2, 3B 모델이 $0.1 이하로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게 얼마 차이입니까? $60에서 $0.1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진 거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만큼 지금의 가격이 굉장히 좀 추론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라마의 등장이 사실 굉장히 혁신적이긴 했어요. 이때도 그 메타에서 라마를 발표를 했을 때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이때는 사실 뭐 시장에서 엄청 막 뭐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뭐 이제 AI 망한다, AI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다라는 거는 AI 시장이 망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 딥시크가 중국의 딥시크가 등장을 했을 때 뭐 효율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좀 저렴하게 이제 이런 제품들을 냈다더라, 딥시크가 저렴하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AI 끝났다, 막 이런 우려감들, 막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오히려 이런 라마의 어떤 등장처럼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비용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더 많은 진입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 MMLU가 83 이상의 모델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비싸긴 합니다만 비교적으로 점점 계속 저렴해지는 흐름들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AI 모델 효율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1년마다 가격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는 그런 패턴들을 지금까지 보여왔다라는 것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개방형 모델 라마3 시리즈 등 뭐 이런 것들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접근성이 증가했다라는 것들이 긍정적이죠. 여기에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까지 얘도 오픈소스죠. 얘까지 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점차 가격이 하락하는 것들 앞으로는 이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하락하니까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 시장 규모 자체는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추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AI 에이전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는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4년도에는 $51억 AI 에이전트 시장이 2030년에는 $471억 약 9배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연평균으로는 45% 굉장히 좀 고성장하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더 똑똑해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AI는 단순히 사용자를 보조해주는 역할, 예를 들면 뭐 챗봇이라던가 음성비서 정도로만 역할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실제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디지털 노동력으로서 진화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답변하고 그냥 좀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직접 일까지 해줄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 미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간이 아예 이제 진입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예 터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로봇 시장이 커지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가능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가능해지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급 AI와 협업하는 시대, AI는 단순히 챗봇이 아니라 전문 분야별 고성능 AI, 그러니까 버티컬 모델로 발전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AI, 의료 AI, 법률 AI 같은 뭐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들이 좀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AI가 함께 협력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대가 개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전문 AI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멀티로 함께 좀 협업하는 그런 형태의 에이전트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좀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요 테크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픈 AI,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엔스로픽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에이전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돈이 되니까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업 얘기로 넘어가자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워낙에 또 AI 에이전트를 좀 많이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뭐 보시면은 요거 AI 에이전트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쉐어포인트 에이전트 그리고 뭐 인플로이 셀프 서비스 에이전트 뭐 등등등등 이렇게 많은 에이전트들을 좀 내놓은 상황인데 각자 분야별로 담당하는 에이전트들, 전문 에이전트들을 좀 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AI들을 좀 많이 발표를 했다라는 거를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MS365라던가 다이내믹 365라던가 링크드인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의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고 경쟁 사스 기업 대비해서 에이전트 경쟁력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워낙에 또 대형 기업이기도 하고 인지도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좀 선택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25년 1분기 애저 매출 성장이 34%로 발표가 되면서 가이던스를 상회했다고 해요. AI 관련 매출 성장 기여도가 20%포인트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애저 성장률이 이제 2분기에는 31에서 32%로 조금 둔화될 것 같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조금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요인이라고 봐야 되고 실망했던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사실 시장에서는 더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하면은 그 잘한 것보다 더 또 잘하면 또 잘한 것보다 더 이런 식으로 점점 높여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성장력이 높으니까 성장성이 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저 성장률은 31에서 32%로 둔화하는데 AI는 그 전과 유사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둔화되는 것도 뭐 다른 어떤 이슈가 있어서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둔화되는 것보다는 캐파가 좀 제약되고 있다라는 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일시적인 영향이니까 뭐 장기적으로 지속될 우려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024년 10월 달에 오픈 AI 신규 펀딩에 참여를 했고요. 회계 연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오픈 AI의 회계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요거는 긍정적이죠. 왜냐면은 챗 GPT가 프로 요금제를 인상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작년이었나요? 작년 말에 이제 $200로 좀 인상을 하면서 저도 챗 GPT 유로를 쓰고 있는데 점점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어쨌든 프로 요금제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인상한 분 그리고 인상하면서 얻는 그런 수익들 이런 것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도 매출상으로 그 회계 연결이 돼 있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는 좀 주가 자체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원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성장률의 둔화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감들이 있고 캐펙스 투자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데 언제 돈 벌 거냐에 대한 어떤 걱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옆으로 기고 있고 좀 부진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계속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 구간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모든 어떤 산업을 다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AI 에이전트 쪽으로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너무 큰 기업이어서 다 하려면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 AI 에이전트 쪽으로만 좀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 두 번째 기업인데 독립 작업을 수행하는 자체 에이전트인 에이전트 포스 기능을 기존의 사스 솔루션 적용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이고요. AI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포스 이름이구나. 이름이 세일즈 포스여서 에이전트 포스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틀라스 추론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10월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이래요. 올해. 그래서 쿼리당 비용 청구로 수익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 AI 기반으로 고객 지원 시스템 AI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 지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이 고객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들이 마케팅이라던가 영업, 고객 서비스 이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구조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AI를 통해서 뭐 효율성이라던가 생산성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지금 10월부터 정식 출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뚜렷하게 뭔가 가져가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만으로 지금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화가 진행이 되고 얼만큼의 반응을 보여주는지는 시간이 일단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선제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 그렇고 세 번째는 서비스나우라는 기업입니다.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그 잔나두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또 AI 에이전트 이름이에요. 잔나두 릴리즈와 에이전틱 AI 침투 가속화를 목표로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기업의 IT 서비스 관리 그리고 고객 서비스 에이전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방금 세일즈포스는 10월이었고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예정이 돼 있죠. 올해 하반기에 그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의 어떤 이 릴리즈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한 모멘텀을 기대를 하면서 눌림 시에 뭐 약간 모멘텀 플레이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월달 그 24년도 3분기 구독 매출이 27.2억 달러, 27억 2천만 달러로 YOY 기준으로 23% 증가했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20% 성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AI 에이전트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합 데이터 레이어, 워크플로우 데이터 패브릭을 도입해서 기업 전반의 AI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대부분이 다 고객 관리 이쪽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뭐 이제 B2C보다는 약간 B2B 유의 어떤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점점 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반영이 되고 좀 더 많은 어떤 이제 이 AI 에이전트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B2C로도 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들이 많이 좀 등장을 하게 되겠죠. 네, 그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봐야 좀 볼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B2B 정도로 좀 다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익화가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산업의 중간 단계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에이전트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떤 역할들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으니까 관련해서 좀 잘 참고를 해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또 질문을 주시면 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